자, 여러분의 건물을 위한 새로운 수호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건물의 디지털 신경계를 지키는 역할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새로운 법이 대체 뭐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매일 이용하시는 건물, 그 안에 있는 CCTV나 인터넷 아니면 구내 통신망 같은 것들,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이런 디지털 설비들이야말로 우리 일상과 안전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건물들은 이런 복잡한 정보통신 기술 없이는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자가 없거나 제도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딱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빌딩 수호자가 대체 뭔지, 또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지, 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한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큰 그림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빌딩 수호자의 등장. 왜 이 법이 필요해졌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통신 설비 때문에 생기는 고장이나 사고, 이걸 예방하자는 겁니다. 이제 건물의 디지털 안전도 전문가가 딱 맡아서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도입 이유를 한번 보세요. 안전하고 질 높은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장, 훼손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결국 이 법의 핵심은요, 건물을 쓰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목표죠.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게 아마 이 내용을 보시는 건물주나 관리자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그럼 우리 건물도 이거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적용 대상은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그리고 오피스텔, 또 주상복합 건물 중에서도 상가 같은 비주거 부분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사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군사시설은 일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면적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인데요. 만약에 한 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 있고 주인도 같은 데다 통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들 면적을 전부 다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층이나 창고, 주차장이라도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것도 다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 중요한 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건물이 적용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건물의 연면적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자의 등급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5,000에서 15,000제곱미터 사이야면 초급 이상이면 되지만 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아주 큰 건물은 최고 등급인 특급 기술자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클수록 더 경험 많고 높은 등급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보신 초급부터 특급까지의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이게 있어야 하고요. 둘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20시간짜리 의무 교육까지 받아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정식 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마 가장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핵심 기한과 과태료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만약에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한꺼번에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일 큰 3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2025년 7월부터고요. 그 다음 만에서 3만 제곱미터 사이는 2026년 7월, 그리고 5천에서 만 제곱미터 사이는 2027년 7월부터입니다.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준비할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죠. 만약에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필요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리자는 법이 적용되는 날부터 30일 안에 선임하고 또 선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다만 가장 먼저 시행되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2026년 1월 18일까지 선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종의 완충 장치를 둔 셈이죠.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더 큰 그림 보기. 이 정보통신관리자라는 제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존의 다른 건물관리 제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 건물에는 이미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같은 전문가들이 각자 분야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정보통신관리자는 바로 그 다음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소방, 기계처럼 이제는 CCTV나 네트워크 같은 디지털 시스템도 전문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을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건물의 총 연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둘째, 그 면적에 맞는 기술자 등급이 뭔지 파악해야겠죠? 셋째, 관리자를 직접 채용할지 전문업체에 맡길지 결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임이 끝나면 잊지 말고 관할 구청에 신고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건물의 디지털 건강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새로운 법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벽돌이나 철근뿐만 아니라 그 안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신경망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